안녕하세요. 미진의 집입니다. 종종 저희 채널에서 이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대상자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상당한 투자자인 이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워낙 저명한 분이라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CEO로 재직하면서 쌓은 부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 등의 그 자리를 내준 상황이고요. 또 아내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는 자산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단체의 명의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는 바로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자산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마이클 라슨이라는 분입니다. 마이클 라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이 없고요. 실제로 라슨과 빌 게이츠는 거의 만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랄슨이 자산 운용을 맡은 이후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자산은 50억 달러에서 820억 달러로 늘어났으니까요. 상당히 운영을 잘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테크와 바이오테크 분야는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고 운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분기별 포트폴리오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웨어 위즈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자료는 여기서 가져온 자료로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자, 전략 매도한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략 매도한 종목으로는 리치인 버스턴 프로퍼티스와 모빌리티 기업인 우버 그리고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종목을 전략 매도하긴 했지만 기존 비중이 1%도 안 되는 매우 작은 포지션이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편입 종목은 없습니다. 비중은 늘린 종목은 슈레딩거가 있는데요. 슈레딩거는 사실 빌 게이츠가 투자한다고 해서 처음에 유명세를 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 중 하나이고요. AI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슈레딩거의 비중이 1.07%에서 1.47%로 1.4%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비중을 줄인 등 정보들을 보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캐네디안 내셔널 레일웨이, 애플, 아마존, 알파벳 A, 알파벳 C, 그리고 리버티 라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의 비중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커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1.72%포인트나 감소했죠.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4분기 기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포트폴리오의 탑10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버커셔 해서웨이가 4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9.84%, 캐터필러가 9.18%, 그 다음에 캐나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월마트, 이퀄랩, 크라운캐슬, 페덱스, UPS, 그리고 슈레딩거, 이 10개 기업이 탑10을 구성하고 있네요. 탑10의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무려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탑10 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주회사와도 같습니다. 가이코, 벤저민 무어, 듀라셀 등의 기업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무디스, 웰스 파고, 크래프타인스 등 기업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 모든 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우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상당히 친하다는 이유도 있고, 워렌 버핏이 정기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 보유 비중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종목은 9.84%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진입장벽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현금 흐름까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성장성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에 미국 시장 1위 기업이 바로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9.18%의 캐터필러입니다. 캐터필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장비 업체죠.
굉장히 시클리컬한 기업이지만 사이클을 탈 때는 상당한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상당한 해자가 있어서 미주네 집도 좋아하는 주식인데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8.35%의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입니다. 티커는 CNI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철도 업체입니다. 철도 업체도 방금 살펴본 폐기물 처리 업체처럼 폭발적인 성장성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철도 산업은 그 특성상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자가 상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7.49%의 월마트입니다. 티커는 WMT이고요. 월마트는 세계적인 슈퍼마켓 체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에 밀려 철수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진출해 있죠. 이 기업 역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코랩입니다. 비중은 4.23%이고요. 이코랩은 수자원, 수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질병과 위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선호가 이코랩에 대한 투자에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라운캐슬입니다. 비중은 3.8%이고요. 크라운캐슬은 미국의 셀타워 리치입니다. 아메리칸 타워가 대형 셀타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크라운캐슬은 소형 셀타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5G 시대의 도래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덱스입니다. 비중은 3.52%입니다. 페덱스는 세계적인 배송 업체입니다. 코로나의 수혜주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배송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UPS인데요. 페덱스의 경쟁사이기도 하고요. 비중은 비슷하게 3.41%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배송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탑2를 동시에 들고 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10번째 기업은 2.47%의 슈레딩거입니다. 티커는 SDGR이고요. 슈레딩거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의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 중 하나이고요. AI 기반의 가상 공간에서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코랩에서도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는 테크와 바이오테크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에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위 탑10 기업들 중 대부분은 상당히 예전에 매수한 종목들이고요. 최근에는 슈레딩거,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등 대형 테크주와 바이오주를 매수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10년 넘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 게이츠의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워렌 버핏이 지향하는 바이 앤 홀드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중 하나인데요. 관련해서 이전에 영상을 제작한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링크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그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소개할 때 마치 하나의 ETF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크셔도 산하에 두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네트워크 효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의 노선도인데요. 북미 전역에 노선도가 깔려있죠. 그래서 더 많은 노선이 깔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 기업의 네트워크 효과, 즉 해자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진출해 있는 지역들인데요. 동부 쪽에 더 많이 진출해 있긴 하지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더 많은 지역에 진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수록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네트워크 효과는 더욱 강력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셀타워 리치인 크라운캐슬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전역에 깔린 셀타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라운캐슬의 네트워크는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이처럼 빌 게이츠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 다시 말해서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을 선호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배당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17년 동안 배당을 늘려오고 있고 현재 54%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미국의 배당주 중 하나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속한 폐기물 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정말 안정적인 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연속 배당을 늘려오고 있고 배당 성향도 42%대로 매우 안전합니다. 심플리시브 디비덴드에서는 배당 안정성 점수를 97점을 부여하고 있죠. 캐터필러도 미국의 대표 배당주 중 하나입니다. 27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배당 기족이고 배당 성향은 75%대로 조금 높긴 하지만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보시면
배당을 지속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 안정성 점수는 93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코랩도 마찬가지로 28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배당 기족이고요. 배당 성향은 47%대로 매우 안전합니다. 이처럼 빌 게이츠는 안전한 배당주들을 선호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안전한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테크 산업과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이코랩과 슈레딩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빌 게이츠는 그동안 헬스케어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표명해왔고 공개 석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헬스케어 산업과 그 미래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오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인사이트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이 헬스케어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빌 게이츠는 공공연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었죠. 헬스케어와 테크 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도 가까운 사이였고 알리바바의 마이윤과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비록 이번 분기에 알리바바를 전량 매도하긴 했지만 알리바바에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기를 통해서 봤을 때 빌 게이츠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캐네디언 내셔널 레일웨이 같은 안정적인 가치들과 더불어서 애플, 아마존, 알파벳 같은 성장주들의 비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줄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조정이 올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또 다른 이유로는 아무래도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라기보다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자선단체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베타, 다시 말해서 낮은 변동성을 수반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항상 앞으로도 꾸준하게 자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목표와 방향성이 있다는 것도 이러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의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빌 게이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투자의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어느 투자자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견과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